딥페이크 성범죄의 실태와 심각성, MBC의 연이은 단독 보도로 드러난 이후 정부와 수사당국의 대책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성착취물 범죄는 이미 5년 전 최초의 N번방 사건부터 시작해 각종 집단에서 만연해졌고 그 피해가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도 없게 된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됐던 서울대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의 피해자 또한 여러 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먼저 김태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여성의 속옷이 담긴 종이봉투를 들고 나오던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 40살 박모 씨. 텔레그램에서 음란물을 좋아하는 남성 역할을 하며 가해자들과 소통해온 추적단 불꽃 원은지 씨의 2년 노력이 검거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MBC 보도 경찰은 서울대 졸업생 12명을 포함해 61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후 서울대에서 3명의 피해자가 더 나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피해자들이 원 씨에게 연락해 증언에 나선 겁니다. 보도가 된 후에 서울대 피해자 3명이 더 추가로 제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총 15명으로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 여성들 역시 주범 박 씨의 같은 학과 후배들이었습니다. 텔레그램을 설치하자마자 가해자로부터 자신의 얼굴로 불법 합성된 사진과 영상을 전달받으며 압박을 받은 피해 방식도 같았습니다. 장기간 피해 사실을 숨겨왔던 이들은 보도를 통해 다수의 같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용기를 냈습니다. 신상을 들먹이면서 협박하는 메시지들이 왔다고 합니다. MBC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이거는 나도 당했던 피해구나 하고 용기 내서 제보를 주셨습니다. 박 씨는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학교를 다니며 알게 된 이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을 합성하고 유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 씨는 곧바로 경찰에 추가 피해 사실을 알렸고 현재 주범 박 씨는 이 같은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 잠입해 주범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원 씨는 이후 곳곳에서 피해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그 뒤로도 대학교부터 해서 고등학교, 중학교, 군인, 경찰, 공무원 조직들에서도 범죄가 계속 발생해왔다는 게 보도가 되면서 분노 그리고 불신이 더 커진.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도 가늠이 안 되는 상황. 원 씨는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고통을 혼자 감내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에 보도한 후에는 딥페이크 사건은 무조건 이제 청으로 올려라 해서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관이 주로 이제 맡고요. 따라서 근처 경찰서보다는 해당 지방 경찰청을 바로 찾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는 설명입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